매일 뉴스에서 듣는 관세 전쟁.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다툼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145% 관세를 매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샤킹15S 시청자 여러분, 특히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당시에도 표면적으로는 환율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오늘날은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3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 충격, 산업보호막, 기술 표준 지배.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 관세 충격입니다. 중국의 145%, 멕시코 캐나다의 25에서 30%, 기타 국가의 10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가정당 연간 $1,300의 추가 부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 벌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90일 유예 기간을 두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는 임시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에게는 25% 관세를 통보하면서 한국이 관세를 올리면 그만큼 더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 제품에 거의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압박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전략적 의도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 산업보호막입니다. 관세로 해외 저가 제품의 파고를 낮춘 뒤 대규모 제조업 회귀를 추진합니다. 칩스 액트를 보십시오. 총 79.3억 달러 규모로 당초 예상보다 8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10년간 중국 내 시설 확장 금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대한 딜레마입니다. 미국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핵심은 리쇼어링입니다. 메이드 인 어메리카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 전략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기술 표준 지배. 이것이 본 게임입니다. 미국은 3가지 핵심 영역에서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려 합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섹션 232 조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와 핵심 광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패키징 장비 소재 병목을 자국화하려는 것이죠. 둘째, AI입니다. 성능 안전 거버넌스 표준을 선점해서 중국의 AI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와 전기차입니다. 핵심 광물과 셀팩 규격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해서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12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수출을 제한했고 2025년 초에는 텅스텐, 텔루륨까지 통제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강점을 보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낸드 플래시 50%, 디램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60에서 70%로 압도적 1위입니다. HBM이 왜 중요한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프로세서와 고대역폭 메모리를 결합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세대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3중 압박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수출 통제. 칩스 액트 조건으로 10년간 중국 내 첨단 시설 확장이 제한됩니다. 둘째, 중국의 광물 제재. 핵심 소재 공급망이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EU의 CBAM.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K-칩스 액트로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2025년부터 14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물 공급망 70% 탈중국화입니다. 서방구, 즉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중심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재활용 정제 비축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핵심 광물의 70%를 비중국 공급원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HBM과 첨단 패키징 절대 우위 확고화입니다.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트 MR, MUF 기술과 삼성의 12하이 HBM3이 양산 체제를 바탕으로 기술적 해자를 더욱 넓혀야 합니다. 용인 평택 메가 클러스터가 핵심입니다. 228조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2.5D 3D 패키징 전 공정을 통합하고 차세대 기술을 선제 확보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AI 주권 인프라와 정부의 첫 고객 전략입니다. 정부는 2025년 1만 개 GPU를 확보하고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 연산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2엑사플롭스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첫 고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 의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AI 초기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SK그룹과 AWS가 울산에 5.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정책 신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30년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성공 시나리오는 아시아의 AI 허브입니다. HBM 글로벌 점유율 80% 달성, 비중국 광물 공급망 70% 확보, AI 주권 인프라로 동남아 시장까지 주도하는 것입니다. 실패 시나리오는 영원한 중간재 공급자입니다. 중국 견제와 미국 압박 사이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차세대 기술 표준에서 소외되어 단순 조립 가공업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1순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와 HBM에서 절대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죠. 2순위는 KT, SK그룹, 네이버 같은 AI 인프라 확장 수혜주들, 3순위는 용인 평택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관세 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은 관세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표준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굴기를 이뤄낸 우리의 DNA를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샤킹15S 시청자 여러분, 헤드라인의 소음을 넘어서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는 일시적이지만 기술 표준과 공급망 주도권은 향후 2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HBM과 첨단 패키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어떤 기술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술적 트렌드는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